과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의 사이언서 로운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임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거품 얘기한다고요? 예. 과학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뭐 산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뭐 뭔가 뜻이 있겠죠? 네, 그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품 이러면은 보통 비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양치할 때도 그 양치도 치약도 일종의 비누니까 뭐 그런 것들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우린 일상 속에서 잘 쓰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거지만 우리는 지금 거품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거품의 중요성 그리고 거품이 뭔지 뭐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품이 정확하게 뭐고 이게 또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거품 이러면 액체하고 기체하고 경계면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동그란 구형 모양인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어떤 성분, 보통은 물을 좋아하는 성질, 뭐 그 물에 잘 녹는 설탕 뭐 이런 예, 것들이 있고요, 예. 그죠? 물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기름 이런 것들은 물에 안 섞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물질들은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친수성이라고 얘기하고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소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물질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대표적인 게 단백질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물 속에 공기방울이 딱 들어가면 물을 좋아하는 성질은 물 속에 물 쪽으로 배치가 되고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 공기 쪽으로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공 모양을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대기 중에 올라왔는데 안 깨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물질, 단백질 같은 이런 물질들을 계면 활성제라고 하고요. 아, 그게 계면 활성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비누, 뭐 샴푸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공기 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것만 거품이라고 예. 하는 건지 그 물 속에 있는 공기방울도 거품 아니에요? 예. 물 속에 있는 공기방울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버블이죠. 그래서 우리 한자어로 하면 기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품은 폼이라고 해서 클렌징 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게 크게 다른 게 버블과 폼. 네, 물 속에 있을 때 공기가 들어가서 생기는 동그라미 요거는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버블은 그러면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물 표면에 딱 올라오면 그냥 깨져서 없어집니다. 이게 그건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올라왔는데 그게 동그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하. 이게 폼입니다. 아. 그래서 물 속에서는 버블, 버블. 예, 물 밖에서는 폼. 이고 우리 그냥 다 그다음에 거품이라고 다 예, 근데 통칭해서 일컫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좀 혼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버블 경제, 버블 현상 뭐 이런 거 하면 네. 실체가 없는 데다가 뭐 투자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뻥 터진다. 뭐 이런 버블 현상, 버블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물속에서 올라오면은 빵 터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버블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거품 경제, 거품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기포 기포 경제 기포. 이렇게 하지 맞고 실제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거품은 물 속에 와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네. 일부는 회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표현할 때도 다 거품이다 이게 아니고 다 예. 기포다. 예. 그래서 실제로 거품 중에는 예. 우리가 그냥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품도 있습니다. 그걸 고체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시는 스티로폼, 스티로폼이거든요. 우레탄 폼이거든요. 우리 스티로폼 쓰면서 네. 그게 어떤 분은 스티로폴 이렇게 하시는데 스티로폼입니다. 끝에가 거품입니다. 야 이거 자갈치 아침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는 뭐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써먹을 수 있는데 네. 많이는 못 써먹는. 예. 네. 아, 그러면 이제 물 위에 만약에 거품이 있다면 이건 네. 오염된 물인 겁니까? 대부분 오염된 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물 속에 여러 가지 유기물, 뭐 그 미생물들 이런 게 많으면 얘네들이 분해하면서 단백질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도 나오거든요. 그 이산화탄소가 그 버블을 만들어서 올라오고 그 표면에 단백질이 붙어가지고 위에 둥둥 떠올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거품들이 막 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럼 일단은 이건 오염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디 산속에 뭐 표류했는데 물을 찾았는데 거품이 있다. 먹으면 안 절대 드시면 된다.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또 거품이 없다고 또 다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네. 이게 뭐냐면은 계면활성제 성분, 단백질 성분이 있어야지만 거품이 형성되는 거라서 중금속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말 투명하고 맑은 물,
이런 것도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아. 네, 중금속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생활 속에서 이제 거품으로 알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거 뭐 많은 분들은 아시는데요. 특히 당뇨병 있으신 분들 뭐 이렇게 잘 아시는데 단백뇨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시면 거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이 튀니까 예. 거품이 처음에 생기긴 하는데 예. 거품이 바로 안 없어지고 계속 오랫동안 거품이 많이 생긴다. 그런 현상들을 단백뇨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 물 위에서 올라와도 그 거품이 단백질이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거품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면 괜찮은데 계속 굉장히 많은 거품이 있다. 그러면 단백뇨 증상이 있는 거고요. 단백뇨 이런 게 그 당뇨병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들한테 많은 건데 그럼 부종도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하면 폐부종도 생긴다고 하거든요.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래서 아침에 건강 체크를 소변의 거품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럼 요즘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네. 커피 우리 에스프레소 커피 하면 어떤 것들은 그 우리가 물론 아메리카노로 타면 물하고 희석돼서 잘 없는데 에스프레소만 딱 뽑았는데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걸 그걸 크레마라고 하거든요. 네네. 크레마가 많이 생기는 거는 원두 속에 단백질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원두가 신선하면 단백질이 많고 오래되면 단백질이 산패돼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원두는 크레마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에스프레소로 내려봤을 때 거품이 많이 생기면 일단 신선한 원두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품 하면은 뭐 물에 만약에 우리가 강이나 뭐 이런데 거품이 있다 이러면 일단 오염 좀 된 상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소변 같은 경우도 거품이 계속 안 없어진다 하면 단백뇨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또 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크레마가 안 생긴다. 원두 상한 것 같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거품이 또 좋은 것도 있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누 거품 같은 것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못 살았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굉장히 많이 옛날에 죽었습니다. 뭐 머리에 이 뭐 예. 이런 거. 예. 네, 그래서 이 비누의 발명으로 인해서 인류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됐던 청결하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저 심리적인 거, 뭐 감정적 감각 이럴 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팔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생크림, 아이스크림, 다 크림 거품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커피 위에 크레마. 그다음에 이 거품을 갖고 거품 그 생크림을 쳐서 그러니까 약간 계란 흰자로 거품을 낸 거를 또 구우면 머랭 쿠키 굉장히 비싸죠. 머랭 쿠키 또 합치면은 그 다른 과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체 거품 말씀드렸는데요. 스티로폼이라든지 또 우레탄 폼 이런 고체 거품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요즘엔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고체 거품 스티로폼이 없었으면 택배할 때 냉동식품, 냉장식품 어떻게 배달했을까요? 그다음에 그 우리 여러 가지 상품들이 안전하게 그 보관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완충제 역할들을 다 해주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스티로폼 없이 이런 고체 거품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레탄 폼 우리 신발 밑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신발 밑창이 그게 고무가 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 거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기층이 이렇게 땅땅땅땅 눌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훨씬 더 안전하게 해주고 그렇게 고체 거품을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체 크기보다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가볍잖아요. 예. 그래서 탄탄한 고체 거품을 만들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보호하는 것 중에 구조물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자동차 내장재. 우리 자동차 연비를 높여야 되니까 예. 가벼워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옛날처럼 무거운 플라스틱 쓰면 안 되고 가벼운 플라스틱 이제 우레탄 고체 거품 이런 걸 많이 쓰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 좀 궁금한 게 비누나 세제 같은 거 우리 이제 쓸 때 환경 오염도 그렇고 사람 몸에도 안 좋다고 계면활성제 성분이 안 들어간 걸 사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계면활성제가 없으면 비누가 형성이 그러니까, 안 되고요. 예. 약간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닌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 계면활성제가 많은 게 좋다. 이렇게 그런 보시면 뜻이네. 됩니다. 예. 그래서 아예 계면활성 성분이 없으면 거품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그 비누 역할 못 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기름때나 이런 걸 씻어내려면 유기용매가 들어가서 씻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화학 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은 거를 계면활성제가 얘기하는 없는 거다. 뭐 이런 네.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옛날 돌이켜 보면 운동화도 미창도 진짜 내내 옛날 진짜 딱딱했거든요. 딱딱했습니다. 고문대 딱딱했죠. 네. 뭐 기능성 해가지고 막 굉장히 좋아요. 폭신폭신하게. 폭신폭신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신발 중에 옛날에 에어 들어간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큰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네. 예. 거품하면 또 맥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맥주 거품과 관련된 과학적 뭐 얘기가 있습니까? 뭐 맥주 하면 무조건 거품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맥주의 거품층이 위에 고르게 생겨야지 네. 맥주 향도 안 나라고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맥주 회사들이 이제 거품하고 관련된 광고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맥주에 거품이 생기는 원리는 우리 맥주 원료 우리 예전에 맥주 얘기할 때 맥주 원료가 메가가 들어가거든요. 예, 예. 메가 속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계면활성 성분을 하는 거고요. 그 발효할 때 나왔던 이산화탄소가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단백질들이 붙어서 거품이 만들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메가 같은 좋은 원료를 많이 쓴 맥주는 거품이 잘 생기겠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요새 발포주 같은 거는 맥주 비슷하게 생긴 발포주 나오거든요. 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밀도 메가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합성 이런 거 많이 넣어가지고 네. 만든 그 소위 말해서 그 콜라 사이다에다가 알코올 넣은 것 같은 그런 맥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발포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네들은 거품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맥주는 거품이 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이산화탄소만 넣어 있으면 이게 잘 거품이 안 나요. 많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품하면 흑맥주 보통 생각하시는데 네. 뭐 그 기네스라는 흑맥주 캔 사시면 안에 딸그락딸그락거리는 거 네, 들어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구슬 그걸 같은 거. 위젯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위젯 속에다가 질소가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질소가스가 딱 열면 질소가스가 방출이 돼서 질소가 이산화탄소보다 크기가 작거든요. 먼저 올라와서 위에 그 거품층을 딱 형성을 하고 밑에 그 액체 속엔 이산화탄소를 보존을 시키죠. 그럼 먹을 때 이산화탄소가 주는 청량감이 훨씬 더 맛있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이유가 있군요. 맥주 따를 때 거품만 너무 많이 따르면 혼나는데. 예, 그래서 이 거품을 제일 맛있는 맥주를 따르는 네. 각도가 110도라고 얘기해요. 또 그래. 90도가 아니라가 110도라고. 예. 어렵습니다. 네. 또 다른 거품하고 관련된 과학적 얘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거품 하면 사실은 저는 제가 박사학위 할 때 핵심 주요 내용이 거품이었습니다. 박사학위가 아니, 거품이다. 박사학위가 거품이다. 거품은 괜찮잖아. 기포는 안 되지만. 그래서 사그러질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것 같은데 이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물 속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많으면 그 위에 거품들이 둥둥둥 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염도라고 본다고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거품을 잘 걷어내면 어떨까요? 깨끗해지는 거는. 거품을 잘 걷어내면 네. 물 속에 있는 오염물들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건 어떤 것들이냐면 그 양어장수 물고기 키우는 네네. 양어장수에 단백질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을 시키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포를 그러니까 버블을 일으켜서 위에 있는 폼을 잘 걷어내면 물 속에 단백질하고 오염물들이 같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끗하게 만드는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들을 할 때 일단은 굉장히 미세한 공기방울들이 형성이 돼야지만 그 다른 오염물질들을 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포를 그러니까 버블을 어떻게 잘 형성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농축시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액체들을 걷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굉장히 농축시켜 가지고 거품을 걷어내야지 물은 물대로 보존을 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요.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유체역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겉으로 보면 언뜻하 보면 뭐 단순한 장비이긴 한데 굉장히 많이 역학적으로 계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영도 들어가서 하고 그거 청소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버블로 네. 거품으로 이렇게 그리고 걷어내는. 그런 걸 제거를 안 하면 물을 많이 갈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그 물 때문에 외부에 오염을 시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 양어장이라는 데가 그런 오염물질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제거하는데 이런 걸 저만 한 게 아니고요.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맥주 공장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맥주 공장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효모를 잘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라앉히죠. 네, 가라앉히는데 가라앉혀도 이제 다 제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효모 입자들이 작으니까 둥둥 떠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공기방울을 집어넣으면 효모가 공기방울에 달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위쪽에 이제 거품으로 형성되는데 요걸 갖다가 잘 분리를 하면 이게 효모가 이제 그 액하고 분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효모는 다른 이렇게 굉장히 신선한 효모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효모들을 가지고 우리 맥주 효모가 그 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많아가지고 몸에 좋다. 네. 그래서 다른 상업적으로 이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우리 지구의 원리, 생성 원리 이런 걸 밝히는데도 거품이 이용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현무암 있잖아요. 예. 네. 현무암이 그것도 고체 거품이거든요. 용암이 터질 때 그래서 구멍이 송송송송. 공기하고 네. 들어가서 그게 안에 우리는 구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품이 굳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의 모양을 보면 화산이 폭발됐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폭발했을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현무암 이런 것들은 안에 그때 당시에 그 공기하고 공기 속에 있는 물질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만 전 전에 그때 지구 상황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밝혀내기도 하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우리 전체 전 우주에 예. 이런 은하계들의 배치가 거품 모양으로 돼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오. 이게 거품이 생성되는 게 그 이 인류 그리고 우주의 탄생의 비밀과 같다. 그래서 거품학을 하면서 우주 천문학까지 이렇게 같이 보는 그런 경우도 지금 거품학. 네. 세상에. 그래서 거품이 박사 받을 굉장히 만한데요. 네, 거품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항상 엄청나네. 설명을 들으면 네. 하는데 이게 또 물거품처럼 없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더 들어야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그 뭐 스티로폼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런 이름만 끝날 것 같아서. 뭐지? 이러면. 근데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공부, 한 번 더 들으면은 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뿐히 이해하면 언젠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상임 특임위원이었습니다. 예. 사실